GPT 5.4가 공개가 됐습니다. 전문 작업을 위해 설계된 모델. 그래서 이제 챗GPT, API 코덱스 다 GPT 5.4가 들어왔고요. 업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춘 GPT 5.3 코덱스를 기반으로 이런 각종 도구, 소프트웨어 환경,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문서 작성 같은 업무 전반에서 모델 능력을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벤치마크부터 보자면 전반적으로 5.3 코덱스에 비해서도 꽤 올라갔고 이전에 5.2에 비해서도 상당히 점수들이 높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브라우저 컴프 이거 엄청 많이 높아졌죠. 브라우저 조작하고 UI 조작하고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게 전문 지식 기반 업무도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에이전트가 44개 직종에서 명확히 정의된 지식 업무 GDP 발에서 83%가 나왔다고 합니다. 업계 전문가 기준선이 여기 있습니다. 이걸 한참 뛰어넘어가지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거고 스프레드시트, 문서, 프레젠테이션 퀄리티가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이런 업무적인 거를 잘 처리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OS 월드 베리파이드, 컴퓨터 사용 및 비전 기능. 요즘에 AI 에이전트 기능이 강화되면서 직접 컴퓨터를 조작하고 비전으로 화면도 보고 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이전 5.2 대비해서 상당히 점수가 정확도 엄청 높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rtificial Analysis라는 조사 기관이 있죠. 여기서 리서치 레벨 피직 리즈닝, 즉 물리 리즈닝 태스크에서 이전에 제미나이 3.1 이런 거 대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점수 향상을 보여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GPT 5.4 프로 X 하이 기준으로 30%까지 점수 향상이 엄청나게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25년 11월 불과 한 3개월, 4개월 이 정도밖에 안 됐죠. 그거만에 최고 점수가 9%에 불과하던 게 이제는 30%까지 올라갔다. 상당히 많이 좋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전체 종합 점수를 보자면 아직은 놀랍게도 이 Artificial Analysis 기준으로는 동점입니다. 이제 누가 앞서 나갈지는 한 몇 주 후면 또 바뀝니다. 이렇게 5.4가 새로운 소타 중에 하나로 올라선 걸 볼 수가 있고요. 컨텍스트 길이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GPT 5.4부터는 100만 컨텍스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사례들 좀 소개를 드리자면 3D 체스 게임을 제작하고 플레이까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That was castling that just happened. That was en passant. 네, 이렇게 이제 체스를 플레이하는 것까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Open up the image, inspect it, open up the website, also look at it, compare them side by side, and make sure that the website created is as close as possible to the image that put. 이미지 기반으로 웹사이트를 만드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시각적인 지능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그리고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원샷이라고 합니다. 그냥 프롬프트 딸깍 한 번에 나온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3D 모델링 이런 게 엄청 잘 되더라고요. 돌려가면서 이런 금문교 다리 엄청 잘 나왔죠. 자동차 지나가는 것도. 그리고 원샷 테마파크 시뮬레이션 예전에 롤러코스터 타이쿤 어릴 때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딸깍 원샷으로 가능합니다. 이게 관객인 것 같죠? 점점점이 이런 거 배치까지. 원샷 RPG 게임도 있어요. 이런 게임도 이제 딸깍 한 방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유즈 5.4는 브라우저의 UI의 스크린샷을 보고 인터페이스를 클릭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캘린더 일정을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컴퓨터를 조작하는 업무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메일 온 거 알아서 마우스 클릭 하면서 잘 써주는 걸 볼 수가 있죠. 라벨 만드는 거, 구글 캘린더 초대 보내는 것도 UI로 딸깍딸깍 하면서 수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복셀크래프트에서 마인크래프트 클론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거의 그냥 마인크래프트예요. 딸깍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에 GPT-4한테 시켰던 거는 요 정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요 정도로 나왔는데 5.4 프로에서 동일한 걸 써봤더니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퀄리티가 달라졌습니다. 또 사례 하나 더 보여드리면 GPT 5.4를 애프터 이펙트에 썼다고 합니다. 자전거 타는 펠리컨 챌린지를 이렇게 GPT 5.4를 단 이 아톰이라는 익스텐션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로 애프터 이펙트 작업을 시켰더니 이렇게 SVG 애니메이션을 이런 식으로 애프터 이펙트로 딸깍 조작해가지고 구현했다고 합니다. 제미나이 3.1은 오히려 제미나이 3.1보다 잘 나왔네요. 좀 더 뭔가 디테일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한번 직접 써볼까요? 인스턴트가 일단 들어왔고요. 싱킹도 들어왔고 프로가 들어왔는데 프로로 그러면 제일 유명한 거 하나 시켜볼까요? 마인크래프트 클론 HTML 게임 만들어줘. 확장으로 해가지고 강력하게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 클론 드디어 나왔다. 다운로드 파일을 만들어주네요. 다운을 받았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그 프롬프트 한 줄로 나온 거거든요. 잔디. 와, 잘 돼요. 흙으로. 잘 돼요. 3번 돌.
잘 나옵니다. 좌클릭으로 블록 파괴 이런 것도 잘 구현이 됩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 떨어지면 다시 초기화가 되네요. GPT 5.4 이 정도로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이저 모델 업데이트가 끝이 아니라 GPT 5.3 인스턴트가 나왔는데요. 챗GPT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 즉 빠르게 응답할 수 있는 그 인스턴트 모델 자체도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거절 판단 개선, 책임 회피하는 표현을 줄였다라고 하니까 좀 더 일반적인 채팅에서도 성능이 좋아진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은 6월 3일에 아예 지원 종료라고 하네요. 사실 정확도와 창의적 글쓰기 품질도 강화됨. 인스턴트도 한번 테스트해봐야겠다. 지난번에 이거 실패했거든요. 세차하려고 하는데 세차장이 50m 떨어져 있다면 걸어갈까 운전할까 버전이 하나 업되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무조건 걸어가는 게 낫습니다. 차 움직이면 오히려 손해. 너 말대로 걸어왔어. 세차는 어떻게 해? 이건 제가 실수했네요 라고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3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요런 거는 조금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클로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드에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련한 논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챗GPT를 해지하고 클로드로 넘어가고 해서 클로드가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까지 찍었던 거를 소개를 드렸는데 물 들어올 때 노를 잘 적은 것 같습니다. 스위치 투 클로드 without starting over, 즉 이제 클로드로 전환하는 그런 기능을 새롭게 공개했는데 다른 AI 서비스 쓰시던 분들 이제 선호도와 컨테스트 정보를 클로드로 그대로 가져오세요. 한 번에 복사 붙여넣기로 클로드의 메모리를 업데이트하고 사용자가 중단했던 부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픈 AI가 전쟁부랑 좀 협업한다고?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리까지 마련을 해놨습니다. 임포트 메모리 투 클로드라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채팅 프로바이더에 복사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를 룰로 가져온다. 대화 내역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가이드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로드 코드 데스크탑 버전의 로컬 예약 작업 기능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오픈클로우의 기업들이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오픈클로우에도 어떤 예약 작업 같은 거, 크론잡 같은 거 생성해가지고 돌리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스케줄 태스크라는 게 생겨가지고 에브리 모닝에 뭘 해라라고 하면은 스케줄 태스크가 걸려서 데일리 코드 리뷰를 진행하는 이런 거를 오전 9시마다 이렇게 실행되도록 만들 수가 있고요. 여러 작업들을 이제 예약을 걸어놔가지고 매일 실행되는 거, 언제 실행되는 거 이걸 특정 시간이나 메일이나 이런 식으로 설정해가지고 주기적인 작업을 시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복적인 어떤 작업을 할 때 자동 예약 기능을 사용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클로드 코드에서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프롬프트를 실행하는 이런 기능을 추가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루프라는 걸 슬래시 명령어로 입력하고 5분 동안 배포한 게 계속 잘 되고 있나 요거를 확인하고 나한테 알려줘라는 이런 기능도 이 루프 기능 이용하면은 계속 반복적인 어떤 작업을 시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스 모드가 이제 클로드 코드 안에서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 코딩이 가능합니다. 입으로 털어가지고 바이브 코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이스라고 입력하면 리스닝이 됩니다. 이렇게 말한 대로 이렇게 코딩을 해내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트로픽 코시스라고 엔트로픽에서 아예 공식 무료 온라인 강의를 공개를 했습니다. 클로드 코드나 이런 거 어떻게 사용해야 잘 사용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여기에 접속을 해보시면 엔트로픽 공식 강의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요. 무료로 보시면서 이제 엔트로픽, 클로드 코드 이런 거 사용법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 소식 노트북LM에서 시네마틱 비디오 개요라는 게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비디오 오버뷰를 통해서 The idea of a limit is one of the most powerful tools in all of mathematics. Imagine a map of a landscape. If x is 1, we're dividing by 0. Can we still figure out the altitude that should be there just by exploring the edges of the void? 유튜브 영상 중에 이론 설명하는 거 나오면은 이미지와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모션 그래픽 나오면서 설명하는 영상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딸깍으로 나노바나나랑 BO3까지 얹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표까지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미나이 3.1 플래시-라이트 모델이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가볍게 만들 수 있는 LLM이 포함된 프로덕트를 만든다면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것 같아요. 원래 제미나이 2.5 플래시가 굉장히 표준적으로 되게 값싸면서도 성능도 괜찮게 나오는 옵션 중에 하나였는데 놀랍게도 플래시보다 플래시-라이트인데 성능이 꽤 괜찮게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풀이 작업인 것 같죠? 이런 걸 시켜보니까 제미나이 3.1 플래시-라이트가 더 많이 맞았어요. 2.5 플래시 69점밖에 안 나왔는데 얘는 84점, 점수가 더 높아졌죠. 아웃풋 스피드도 플래시-라이트 3.1로 올라가면서 속도는 거의 비슷한데 프라이스도 굉장히
저렴하고 그런데 성능까지 챙긴 이런 모델이 나온 겁니다. 이전 2.5 플래시-라이트보다는 조금 비싸지긴 했는데 플래시보다는 확 저렴해지긴 했네요. 벤치마크를 한번 보자면 전반적으로 다 좋아졌네요. 가성비 있는 어떤 AI 프로덕트를 만든다 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꽤 괜찮은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MCP가 한때 엄청 핫했잖아요. 지금도 어느 정도 표준으로서 자리는 잡았는데 MCP보다 요즘에 CLI 기반 접근이 더 실용적이다라는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LLM이 이미 명령줄 도구 사용에 능숙하다. 클로드 코드나 이런 거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CLI 명령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터미널에 입력하는 명령어도 알아서 입력하면서 작업들을 수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MCP를 통해서 서비스를 연결해야 되나? CLI 기반 도구들을 그냥 연결해가지고 알아서 CLI 명령어를 날리면서 뭐 외부 프로젝트랑 이렇게 연결해 쓰게 하면은 그러면 그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CLI는 일반적으로 뭐 인간과 LLM이 동일한 환경에서 실행 디버깅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단순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MCP보다 그냥 CLI가 더 단순하고 또 신뢰성 높은 선택지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API나 CLI나 이미 사람이 사용하던 거를 이제 AI도 성능이 좋아지면서 잘 쓸 수가 있으니까 굳이 MCP까지 써야 되나? 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CLI로 웬만한 작업들을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거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 CLI가 나왔거든요. 구글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면 구글 드라이브도 있고 지메일도 있고 캘린더도 있고 뭐 되게 많잖아요. 시트, 닥스 이런 것들을 다 CLI, 터미널 여기서 조작할 수 있도록 나온 구글 워크스페이스 CLI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용 스킬 100개 이상을 포함해서 LLM과 이렇게 CLI 인터페이스로 통합해가지고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게 구글 제품들이랑 연동해 쓸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구글 드라이브, 지메일 이런 거랑 연동해가지고 그 오픈 클로우 같은 거 세팅해 놓으면 보통 에이전트가 알아서 그 컴퓨터 자체를 조작하는데 그때 이제 구글 드라이브나 지메일이나 이런 것도 이 GWS로 연결해 놓으면 알아서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도 저장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가 있겠죠. AI 에이전트한테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TX 2.3 버전이 새롭게 출시가 됐습니다. LTX 모델은 오픈소스로 공개된 영상 생성 AI 모델인데요. 이게 더 좋아졌습니다. 어느 정도 영상 퀄리티가 나오냐? 와, 괜찮죠? 네. 와, 이 정도 퀄리티로 이제 영상을 오픈소스 모델로 생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디오 한번 들어볼까요? I don't understand. I heard him talk this morning. 네이티브 벌티컬 비디오, 이제 기본적으로 세로형 영상도 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스타트 프레임, 엔드 프레임 이런 것도 되고, 와, 이런 것도 오픈 소스로 그냥 내 컴퓨터에서 인터넷 끊어놓고 그냥 딸깍딸깍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몇 빌리언이냐? 다운로드 오픈 웨이트이 있습니다. VRAM이 그래도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용량을 보면 대강 알 수는 있거든요. VRAM이 어느 정도 필요할지. 근데 46GB면 VRAM도 거의 비슷하게 이 정도 급 정도는 차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VRAM 46이면은 꽤 무겁긴 하네요. 그래도 요즘에 뭐 맥 스튜디오, 뭐 맥 시리즈에는 통합 메모리로 크게 제공하니까 굉장히 느릴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온 디바이스로도 돌려볼 수는 있겠습니다. 양자화 모델이나 이런 것도 금방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걸로 돌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오픈소스 모델인데 꽤 괜찮게 이제 퀄리티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컴퓨UI 클라우드도 제공하거든요. 공짜로도 일단 400 크레딧 제공하고 RTX 6000 프로 GPU 96GB VRAM짜리를 공짜로도 제공합니다. 한번 돌려볼까요? 기본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컴피 클라우드가 되게 좋은 게 로컬에서 막 설치하려면 모델도 다운받고 다 설정을 해야 되는데 컴피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이게 다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노드나 이런 것도 막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도 바로 클라우드에 쓸 수 있어가지고 괜찮긴 합니다. 금방 나오네요. 생각보다 빠른데요? 볼게요. 체리 피킹이 굉장히 잘 됐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조금 이상하게 나오는데요. 5초짜리 영상 만드는데 RTX 6000 기준으로 1분 6초가 걸렸습니다. 자, 조코딩이 코딩하는 장면입니다. 키보드가 좀 아쉽죠. 화면도 생각보다 이렇게 잘 나오진 않네요. 이 라이센스가 연매출 1,000만 달러 이하까지는 공짜로 그냥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업용으로 1,000만 달러 넘게 버시는 분들은 라이센스 계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좀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헬리오스라고 해서 리얼타임 롱 비디오 제너레이션 모델 14빌리언짜리 모델인데 실시간으로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H100 GPU 한 대에서 19.5 FPS로 실시간으로 영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그 하이 퀄리티 영상 생성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실시간으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그러면 이제 실시간 무한 생성으로 이렇게 영상을 뽑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거는 퀄리티가 좋아 보이네요. 인터랙티브 비디오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영상을 뽑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퀄리티가 이제 실시간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빠른가? H100 GPU
GPU에서 스타트 타임, 엔드 타임 해가지고 코드로 돌리는 걸 볼 수가 있죠. 영상이 이렇게 생성이 지금 되고 있는데 19.5 FPS로 이런 식으로 계속 인퍼런스가 되면서 실시간 영상 생성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빠르죠. 이전에도 사실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퀄리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전에 실시간 생성이라 하면은 뭐 이런 퀄리티. 네, 근데 이제는 이렇게 굉장히 잘 나온다. 그 다음에 지지난주에는 Qwen 3.5 제일 큰 게 나왔고 그 다음에는 미디엄 버전이 나와가지고 이제 소비자용 GPU에서도 돌릴 수 있다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Qwen 3.5 스몰 모델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0.8B, 2B, 4B, 9B 이런 아주 작은 모델들이 나왔는데 그러면서도 꽤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작은 모델이다 보니까 휴대폰에서도 돌아갈 수가 있겠죠. 아이폰에서 이런 식으로 돌려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거 딴 모델입니다. 로컬에서도 AI 모델을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Qwen 관련 소식 중에 알리바바 모델이잖아요. Qwen 모델이. 근데 팀 핵심 연구진이 대거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공개된 Qwen 3.1 모델 시리즈 향후가 불투명해졌다. Qwen 모델이 워낙 잘 나와가지고 좀 다음 모델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거 이후로는 약간 불투명해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팀 리더까지 사임을 발표했다고 하고요. 여러 핵심 인력들이 동반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발 오픈소스 AI 연구 생태계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오픈소스 모델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런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내가 쓰는 이 하드웨어에는 어떤 모델을 써야 하는가? llmfit이라고 해서 단 한 명령어로 하드웨어에 작동하는 제품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터미널 도구로 시스템의 램, CPU, GPU에 맞춰서 LLM 모델 크기를 최적화한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감지하고 품질, 속도, 정합성, 컨텍스트 측면에서 각 모델의 점수를 매겨서 시스템에서 실제로 잘 동작하는 모델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굿, 퍼펙트 네, 이렇게 나오죠. 이 컴퓨터에서는 지금 딥시크 요걸 써야 됩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면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모델을 찾기가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 llmfit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요즘 논란이 되고 있던데 메타 스마트 안경 개발 노동자들이 우리는 모든 것을 본다 라고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이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메타 레이벤 글래스 있잖아요. 요거 쓰면은 여기 안경에 카메라가 달려 있다 보니까 이런 장면들을 다 카메라로 보면서 영상이 다 녹화가 될 텐데 놀랍게도 이게 다 메타로 넘어가서 이거를 다 노동자들이 직접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수집 분석이 돼가지고 케냐 하청업체가 이 영상들을 직접 다 본다고 합니다. 사람이 보는 거예요. 사람이. 네, 그래서 사생활 영상, 음성 데이터 이런 거를 검수 주석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나체, 성행위, 금융정보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직접 보면서 이거는 나체 영상입니다 라고 이렇게 분류하고 이거는 은행 계좌 정보 영상입니다 해서 직접 사람이 다 분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참 위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메타 서버 이런 데로 전송이 됐고요. 메타의 AI 이용 약관에는 사용자의 대화 내용이 자동 또는 인간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와 저장 범위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메타 스마트 안경 쓰시는 분들은 동의 이런 정보를 꺼주셔야 됩니다. 민감한 이런 데이터를 안경 쓰고 보게 된다 하면은 하청업체 직원들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소식 좀 전해드리면 OmniXtreme이라고 확장 가능한 프레임워크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일반성 장벽을 해결하는 이런 라이브러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복잡한 동작, 익스트림한 동작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휴머노이드에 적용한 영상인데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 네. 오호호. 와, 비보이 댄스 같죠? 오이구야, 와, 엄청 동작들이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수행을 합니다. 오, 와, 이런 것도 해요? 오, 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오. 대부분 고강도 익스트림 동작은 과적합된 추적 정체기에 구현된다. 근데 높은 성공률로 수행할 수 있는 통합 정책을 학습시키는 것은 해결되지 않은 과제였는데 일반적인 추적과 극단적 물리 행동 사이의 장벽을 파헤치는데 쏟아 부어가지고 병목 현상 파악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개발해서 다양한 극한 동작을 실행할 수 있는 최초의 종합 정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극단적인 것도 굉장히 높은 성공 확률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헤드폼 여기서 이런 로봇을 요즘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오, 와, 눈 깜빡임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얼굴 표정이나 이런 표정 디테일도 굉장히 살아있는 이런 로봇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AheadForm Origin F1. 얼굴 움직임도 굉장히 정교하고요. 와, 도리도리. 윙크도 할 줄 알아요. 표정이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띵 하고 영감 떠오른 표정도 약간 무섭기도 하네요. 이렇게 박스 위에 이렇게 놓여있으니까 신기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면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경찰에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마카오의 어느 날 밤 한 시민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여자가 소리쳤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 인간형 로봇을 체포를 했다. 시민과 싸움이 붙어가지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로봇을 체포해 갑니다. 이제 로봇도 난동을 피우고 체포를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AI 코덱스 앱이 원래 맥에서 처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윈도우용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CLI 환경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코덱스 앱을 윈도우에 깔아가지고 직접 이제 윈도우 컴퓨터에서도 이 코덱스 기능을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덱스 관련해서 오픈AI 직원분께서 직접 조코딩 채널에 나와가지고 사용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오픈AI의 가브리엘 츄아님께서 직접 코덱스 사용 방법, 꿀팁 이런 거를 공유해 주신다고 합니다. 2026년 3월 10일 화요일 오후 7시 조코딩 채널에서 라이브로 직접 채팅으로 소통하면서 같이 코덱스 사용법 그리고 GPT 5.4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어디에 쓰면 좋은지 직접 오픈AI 직원분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츄아님이 해커톤에 직접 심사도 하러 오셨거든요. 해커톤 지금 참여하신 분들 크레딧이 원래 팀당 지급이었거든요. 아이디어당 ORG 아이디 그거 하나씩 해가지고 지급을 하기로 했었는데 더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해커톤 참여하신 분 중에 나는 팀장이 아닌 팀원이어가지고 크레딧을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더 지급해 주시기로 하셨으니까요. 크레딧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안내를 드리고 3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신 분들은 다 지급해 드렸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팀당 $100였는데 개별 팀원들 각각 $100씩 지급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츄아님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해커톤 참여해 주신 분들 대상으로 지급이 되니까요. 나는 팀원이어서 신청 안 했다 하시는 분들 많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 혹시 미수령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이거 하나씩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